혹시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를 이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2500년 전의 아주 놀라운 답을 통해서 리더십의 본질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공자의 제자, 자로의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는데요. 스승한테 딱 가서 이렇게 묻는 거죠. 스승님, 만약 위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게 되신다면 대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당장 나라의 운명을 맡게 될지도 모를 스승에게 던지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공자의 대답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딱 두 글자였어요. 정명, 이름을 바로 세우겠다. 아니, 경제를 살리겠다거나 국방을 강화하겠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름이라니요? 제자 자로조차도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역시나 자로는 스승의 대답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했죠. 아니, 스승님, 그건 너무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장 먼저 할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자로의 이 실용적인 반문에 공자는 드디어 리더십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공자가 말한 정명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사물에 이름표를 붙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훨씬 더 깊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명이라는 건요, 이름과 실제 모습이 완전히 딱 들어맞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왕이라는 이름에는 왕다운 역할과 책임이 있고 스승이라는 이름에는 스승다운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정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나 중요할까요? 공자는 이름이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논리의 흐름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논리적 연쇄 한번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첫째, 리더의 역할과 목적, 즉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설득력을 잃고 이치에 맞지 않게 됩니다. 둘째, 말이 이치에 안 맞으니까 당연히 아무도 그 말을 믿고 따르지 않겠죠. 그러니 어떤 일도 성공할 수가 없고요. 셋째,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회의 약속과 질서인 예약이 무너집니다. 넷째, 사회 질서가 무너져면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상벌의 기준마저 흔들리게 되죠. 이 모든 게 무너지면 결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끝은 뭘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백성들이 손달을 둘 곳이 없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뜻이죠. 리더 한 사람이 명분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간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다. 근데 이건 너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아닌가? 과연 이 정명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도 통할까요? 아주 흥미로운 현대 사례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대의 지혜가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와 어떻게 만나는지 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핵심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 와 있어요. 분위기가 아주 팽팽하죠? 이 후보자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발표했는데 즉시 거센 비판에 직면합니다. 아니 그럼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은 어떡하라는 거냐는 거죠. 바로 여기서 정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책의 이름, 즉 대기업 중심이라는 명분이 모두의 경제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면서 대중의 불신을 사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후보자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아,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의 명분, 즉 이름을 내가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이런 오해와 혼란을 낳았구나. 바로 이 순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정책의 이름을 바로 잡습니다.
이 정책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명분을 다시 세운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덧붙여서 말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명분을 바로 세우자 대중의 혼란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정명의 힘입니다. 이름과 목적 그리고 행동이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공자의 정명사상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강력하고 또 실천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행일치입니다. 내가 내세운 이름, 즉 나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말하고 그 말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명을 개인의 삶과 리더십에서 실천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그 말에 구차함이 없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쉽게 말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나 자신으로서 나의 이름, 즉 나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은 그 이름에 과연 부끄럽지 않게 일치하고 있을까요?